도대체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거야? 임신한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호의 아이가 맞아? 그날의 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믿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 목소리.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이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은 그날 꽃잎처럼 평온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꽃집 안은 국화와 카네이션 향기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부드럽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도착한 장미 다발을 정리하며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평일 저녁에 아들이 꽃집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끝나면 피곤해서 바로 집에 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게다가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장한 듯 굳어있는 얼굴, 주먹을 꽉 쥔 손,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 뭔가 있구나. 준호야? 무슨 일이야? 회사는 벌써 끝났어? 네. 엄마, 저 할 얘기가 있어서 일부터 끝내고 왔어요. 아들은 천천히 꽃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의자를 하나 빼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무릎 위에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마주 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가? 회사에서 문제라도 생긴 건가?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엄마, 저 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우리 준호가? 그것도 갑자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붉어진 얼굴, 피하는 듯한 시선, 떨리는 입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3세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설마 결혼? 아니, 그게 준호야, 엄마한테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한 번 안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엄마, 사실은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찰칵.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받침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차가 살짝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으니까요. 임신? 준호의 아이를? 결혼도 하기 전에?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제 목소리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꽃집 안의 국화 향기가 갑자기 너무 진하게 느껴지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우리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제 손주를,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라니, 새 생명이라니.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반응을 두려워하는 아들. 33세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꾸중을 기다리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놀란 건 사실이야.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국화향, 장미향, 그리고 익숙한 꽃집의 공기. 마음을 가다앉혀야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생명은 축복이니까.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축복이야. 그러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눈빛.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엄마,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준호가 아빠가 된다는 것, 그 낯선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것. 여자친구, 이름이 뭐니? 유진이요, 박유진 28살이에요. 유진.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 되뇌어 봤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익숙해질 이름. 며느리가 될 이름. 어떤 일을 하는데? 백화점에서 일해요. 남성복 매장 직원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엄마, 백화점. 남성복 매장. 저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며느리. 하지만 나의 손주를 품고 있는 여자. 엄마, 빨리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가 임신 중이라. 알았어. 날짜 정해서 알려줘. 엄마가 준비할게.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다시 한번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창밖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기쁨, 당황스러움, 기대, 그리고 의문. 어떤 여자이길래 우리 준호가 이렇게 급하게 상견례 전에 미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이라고 했지? 손님처럼 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과 조급함이 곧 거대한 오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뒤흔들게 될지를. 꽃잎은 아름답지만 그 아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유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8살 백화점 남성복 매장 직원, 그리고 우리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우리 준호를 어떻게 대할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미를 다듬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문득문득 유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는 다음 주로 잡혔다고 준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나?
백화점이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 준호가 말했었습니다. 유진이 일하는 곳이 시내 중심가 백화점이라고, 남성복 매장이라고, 손님인 척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되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미리 보는 게 나쁜 건가? 준호가 착하다고는 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늘 흐리기 마련이니까. 그래, 그냥 한 번만 보는 거야. 얼굴만 확인하고 오면 돼. 이틀 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지만 너무 튀지 않는 차림.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가는 게 맞나?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유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준호가 반할 만큼 좋은 아이일까?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성복 매장이 있는 곳이라고 준호가 말했었으니까. 5층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남성복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캐주얼, 셔츠, 여러 브랜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매장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아들이 브랜드 이름을 말해줬나? 아니지. 그냥 백화점 남성복 매장이라고만. 저는 천천히 매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매장씩 자연스럽게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직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2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직원들이 몇 명 보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장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옷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심스러운 몸짓, 그리고 배 부분이 살짝 불편해 보이는 듯한 자세. 그때였습니다. 유진 씨, 이 재고 정리 좀 부탁드려요. 매장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그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그 여자 직원이 대답하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임신 초기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이다. 박유진.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 우리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 저는 매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 직원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들 옷 좀 보려고요. 정장 입을 일이 있어서. 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유진은 저를 정장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살짝 그늘이 져 있고 입술도 약간 마른 듯 했습니다. 임신 때문인가 아니면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서서 일하다니 힘들겠구나.
아드님이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한 178cm쯤 되는데. 그러시면 이 사이즈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슬림한 핏이 인기인데 아드님 체형이 어떠세요? 유진은 능숙하게 옷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 있는 자세도 조심스럽고 가끔씩 배를 살짝 감싸는 듯한 손동작도 보였습니다. 힘들면 좀 쉬지, 왜 이렇게.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고객님, 이 정장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좋네요. 저는 제대로 옷을 보지도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온 신경이 예비 며느리에게 쏠려 있었으니까.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아이.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객님, 다른 스타일도 몇 벌 추천해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둘러볼게요. 저는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더 있으면 정체가 들킬 것 같았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아이야. 우리 며느리로 오게 될 좋은 아이. 상견례가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만나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상견례. 그리고 곧 결혼. 우리 집에 새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제 눈앞에서 펼쳐질 또 다른 장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백화점에서 유진을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깐 본 것이지만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단 몇 분 정장 하나 보는 동안의 대화만으로 좀 더 보고 싶어. 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모습을. 그 생각은 들었지만 또 백화점에 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너무 자주 나타나면 눈치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백화점 5층 행사장에서 개업 후안 주문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까지 배달해달래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5층? 바로 유진이 일하는 그곳.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내가 직접 가야겠어. 평소 같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갈게. 오늘은 너가 가게 지키고 있어. 네. 사장님이 직접 가시게요. 제가 가도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오늘 그쪽 백화점에 볼 일도 있어. 볼 일 같은 건 없었지만 그저 유진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달하는 김에 살짝만 보고 오면 돼. 이번에도 멀리서만 말은 걸지 말고. 상견례까지는 이틀 남았지만 그 전에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화환을 차에 싣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서 저는 먼저 5층 행사장에 화환을 배달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팝업 스토어의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화환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랄게요. 배달을 마치고 나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하나? 아니면 배달하러 왔으니까 잠깐 둘러보는 건 자연스럽잖아. 저는 천천히 5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진이 일하는 매장이 보이는 곳으로.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처럼 매장에 들어가면 제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카페 앞 의자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멀찌감치 앉아서 매장 쪽을 슬쩍슬쩍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옷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좋은 아이야. 안도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같은 매장 직원인 듯 보였습니다. 가슴에 네임택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동료 직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남자는 유진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유진이 정리하고 있던 옷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손동작. 너무 가까운 거리. 유진은 살짝 불편한 듯 몸을 뒤로 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뭐지? 저 남자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가 유진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더니 유진이 입고 있던 조끼의 단추를 만지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옷이 삐뚤어졌다는 듯한 제스처였지만 그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유진이 사과를 해? 남자는 그제야 손을 거두고 유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듯 친근한 듯한 제스처였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매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상사인 듯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유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옷을 다시 정돈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단순한 동료 간의 스킨십? 아니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상사가 좀 친근하게 대한 것뿐이야. 하지만 유진의 불편해하는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며 사과하던 모습. 왜 유진이 사과를 했을까? 아니야, 그냥 예의 바른 아이니까 그런 거겠지.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진 바로 뒤에서 서류인 듯한 것을 들고 뭔가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고 있었고 남자는 유진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함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채 30cm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유진의 어깨 옆에 놓여 있었고 입김이 닿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유진은 몸을 살짝 옆으로 돌리려 했지만 남자가 계속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원래 저렇게 친한 사이인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저렇게 가까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한번 생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이가 맞는 걸까? 혹시 저 남자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준호가 그렇게 말했잖아. 유진은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제 마음을 자꾸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 게 뭐지? 단순히 직장 동료? 아니면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레가 상견례 날입니다. 유진을 정식으로 만나는 날. 그때 물어봐야 하나?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무슨 관계냐고? 아니야. 그건 너무 실례 아닐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냥 제가 오해한 거이기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의 옷을 만지던 남자의 손, 너무 가까이 붙어서던 거리, 뒤로 물러서며 불편해하던 유진의 얼굴, 그런데 유진이는 왜 받아주는 거지?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직장 상사니까 그런 거겠지. 상사가 좀 친근하게 대한 것뿐이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가깝지 않았어? 저렇게까지 가까워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상견례 날입니다. 드디어 유진을 정식으로 만나는 날. 떳떳하게 며느리로 맞이하는 자리. 그때 물어봐야 하나? 저 남자가 누구냐고? 아니야. 그건 너무 무례하잖아. 첫 만남부터 그런 걸 물으면 유진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상견례 시간입니다. 아침 7시.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겠어. 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한복을 입었습니다. 은은한 베이지색 한복. 품이 있으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색깔.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백화점에서 2번이나 봤으면서 무슨 첫인상이람. 그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옷을 입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유진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처음 만나는 척 해야 하나? 아니면, 아니야. 당연히 처음 만나는 척 해야지. 백화점에서 본 건 유진이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상견례를 무난하게 끝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제가 차 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그래, 준비 다 됐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유진 씨 데리고 먼저 가 있어. 아니에요. 엄마 모시고 같이 가야죠.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씨. 상견례 하기 좋은 날. 하지만 제 마음속은 흐렸습니다. 제발 오늘 유진을 보면 그 의심이 다 사라지기를. 좋은 아이라는 걸 확인하기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알게 되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오후 1시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준호가 예약해둔 룸으로 안내받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유진의 부모님과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를 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먼저 들어오셨고 그 뒤를 유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유진. 연한 분홍색 원피스가 참 잘 어울렸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옅게 화장한 얼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 백화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여리고 작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금방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아니야. 그냥 긴장한 거야.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데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 유진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밝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준호와 유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준호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 스스로 말을 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저를, 부모님을, 준호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입맛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임신 때문에 입덧이 있나? 아니면 긴장해서? 아니면 숨기는 게 있어서?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유진 씨, 입맛이 없어요? 입덧이 심한가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유진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한 입 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 아니면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 상견례는 표면적으로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날짜와 장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의논했고 준호는 중간중간 유진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진의 조심스러운 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백화점에서 봤던 그 장면. 아니야. 오해하지 말자. 그냥 긴장한 것뿐이야.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긴장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며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댁, 우리 유진이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도 착한 아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얌전하고 좋은데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아이, 정말?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본 그 남자는 누구지? 왜 저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응, 착해 보이더라.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준호도 속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어.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에 대해서. 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잡혔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예식장, 청첩장, 한복, 예물.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좋은 한복집을 알아보고 예물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진은 좋은 아이야. 내가 오해한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만날 때마다 그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유진과 함께 한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시간 괜찮지? 같이 한복 보러 가자. 네, 괜찮아요. 유진의 대답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복집에서 여러 한복을 입어보는 유진을 보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제가 권하는 한복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때? 하면 좋아요라고 대답했고, 저건 어때? 하면 또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 눈치를 보는 건지 결혼식 준비가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지. 내 결혼식이잖아. 아, 네, 그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유진이 고른 한복은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예쁘고 단아한 색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너한테 잘 어울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미소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 왜 이렇게 불편해할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황급히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돼? 네? 아,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였을까? 왜 저렇게 당황했을까? 혹시 백화점에서 봤던 그 남자?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유진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결혼 전에 한 번쯤은 집에 와봐야 한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이 임신 중이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로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유진아, 어서 와. 편하게 앉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와서 저를 도왔고 유진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을 보며 무표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은 걸까? 그리고 유진은 천천히 핸드폰에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망설이는 듯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한테 답장을 보내는 걸까? 준호한테는 아니야. 준호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럼 누구?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아,
차 좀 줄게.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몸은 좀 어때? 입덧은 괜찮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짧은 대답.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한 태도. 저는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네,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직장도 다니고 임신도 하고 많이 피곤하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거야? 몸이 안 좋으면 미리 쉬는 게 나을 텐데. 그 말에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직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휴가 들어갈 거예요. 회사에서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임신도 했는데 힘든 일 시키거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우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밥 다 차렸어요. 들어가서 먹어요. 그래, 가자. 식사 시간 내내 유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짧게 대답만 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유진을 쳐다보자 유진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신 거 있어요? 응? 아니야. 그냥 회사 일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지. 유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왜? 무슨 일 있어? 글쎄요, 말을 안 해줘서 그냥 임신 때문에 그런가. 준호도 유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유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유진을 배웅하며 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그 남자는 누구인지, 왜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이가 맞는지. 그 마지막 의심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양가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결혼 전 마지막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부모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호가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신혼집은 마련했는지, 평범하고 화기애애한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유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오늘도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더니 다시 가방에 넣고 몇 분 후 또 꺼내서 보고 그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유진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핸드폰 쪽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전화 좀 받아. 발신자 이름은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 그 순간 백화점에서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정말 결혼할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나 좀 봐줘.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메시지들이 계속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직장 상사가 보내는 메시지야? 아니야. 이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잖아.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 없으면 안 돼.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유진이 제 눈을 똑바로 못 봤던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핸드폰만 신경 쓰고 불안해했던 거구나. 다른 남자가 있었어.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그 순간 유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유진이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올려진 걸 보고는 얼른 집어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엄마가 봤어. 뭘 보셨어요? 방금 내 핸드폰에 온 문자 메시지. 다 봤어.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유진이랑 얘기 좀 할게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식당 밖 조용한 복도. 저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그 남자 누구니? 어머니. 백화점에서 본 그 남자. 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그럼 이게 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가 저런 메시지를 보내? 결혼하지 말라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 엄마가 먼저 물어볼게. 너 그 남자 사귀니? 아니에요. 아닌데 저런 메시지를 받는 게 정상이야? 유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오빠만. 그럼 왜 저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왜?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 지금 당장.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한 아이, 정말 준호의 아이가 맞니?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네. 어머니 뭐라고요? 엄마가 물어보잖아. 내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호의 아이가 맞냐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유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저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백화점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봤고 계속 핸드폰만 신경 쓰고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저런 메시지까지 받으니까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달려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 너 물러서. 물러서라고요? 유진이한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엄마! 유진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는 유진을 감싸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오빠 옆에 있어. 유진은 준호의 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진의 아버지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었고, 준호는 유진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유진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준호가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넌 아무 잘못도... 아니야, 오빠. 나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는 유진. 모두가 침묵 속에서 유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준호 오빠의 아이가 맞아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그 남자는 뭐야? 그 메시지들은?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직장 상사예요. 백화점 남성복 매장 팀장이에요. 상사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너 정말 결혼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보낼 메시지야?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사라면 절대 안 보내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했어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상사인 줄 알았어요. 일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유진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너무 자주 제 옆에 오시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고 불편했어요. 백화점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하다가 실수하면 괜찮아. 유진 씨는 잘하고 있어라며 어깨를 두드리시는데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어깨에서 등으로, 허리 쪽으로.
유진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어요. 살짝 피하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으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제가 오해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과했구나. 백화점에서 유진이 뒤로 물러서며 사과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셔서 옷이 삐뚤어졌네 라며 제 옷깃을 만지셨어요. 목 근처까지.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같이 보자며 뒤에 바짝 붙어 서시고 얼굴이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때 본 장면. 저는 오해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연인 사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언제? 한 달 전쯤이요.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아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입덧도 심하고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결혼하냐고 물으셔서 네, 곧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니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지옥? 계속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결혼할 거냐? 그 남자가 뭐가 좋으냐? 나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을 더 힘들게 시키기 시작하고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라고 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하고 쉬려고 하면 할 일이 많은데 쉬냐고 하시고 뭐라고?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지 왜 여기서 민폐냐고 하시고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결혼하지 마라. 우리 그동안 잘 지냈잖아. 나랑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다. 거절하면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하면 협박한다고 하셨어요. 협박? 네, 결혼하기만 해봐라. 안 좋은 소문 낼 거다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저랑 그 사람이 만났었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다가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렇게 소문 내겠다고. 이런 미친놈이 있나? 유진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백화점에서 오래 일하셨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정말 그런 소문을 내면 오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결혼식까지만, 휴가 들어갈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오늘도 계속 메시지가 와서 준호가 유진을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거절하면 더 괴롭히실 것 같고 회사를 그만두면 임신 휴가도 못 쓰고 아기 낳으려면 돈도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 참았구나.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런데 저는 어머니 눈을 못 봤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때 어머니를 뵙는데 혹시 그때 그분인가 싶었어요. 확신은 못했지만 만약 맞다면 어머니께서 저랑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만날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눈을 제대로 못 봤어요. 백화점에서 뵌 분이 어머님이 맞다면 그때 본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백화점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봤다고.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역시 어머니가 맞구나.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아.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모든 장면이, 유진이 뒤로 물러서던 모습, 불편해하며 사과하던 모습, 핸드폰만 신경 쓰던 모습,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모습,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모습, 전부 제가 오해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지만 진실은 며느리는 혼자 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유진에게 다가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의심해서, 널 믿어주지 않아서. 유진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며느리에게 향했던 의심과 분노가 이제 정확히 향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 비겁한 인간에게,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그 쓰레기에게, 임신한 여자를 협박하고 괴롭힌 그 인간에게, 저는 유진을 떼어놓고 유진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유진아,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예? 이름. 그 사람 이름.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려고? 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어머니,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워요. 더 괴롭힐 수도.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무서워해야 할 차례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준호야, 너는 유진이 잘 돌봐. 엄마가 다 정리하고 올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안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인간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감히 내 며느리를, 내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를 괴롭혔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흘렸던 눈물이,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유진에게서 들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상사의 이름, 매장 이름, 그리고 유진이 겪은 일들의 시간순 정리. 증거가 필요해. 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자고 있었어?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요. 유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그 사람한테 받은 메시지들 다 저장되어 있지? 네, 지우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잘했어. 그리고 녹음한 거 있어? 그 사람이 협박하는 거? 한 번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해서. 완벽해. 유진아, 내일 아침 그 증거들 다 엄마한테 보내줘.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 민지 언니가 한 번 그 장면 보고 걱정해 주신 적 있어요. 연락처 받을 수 있어? 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 유진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옛 동료였습니다.
제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할 때 함께했던 변호사, 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지훈 씨, 부탁 좀 할게요. 급한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협박, 그리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까지.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메시지, 녹음 파일, 증인.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상담하죠. 그리고 제가 아는 노동 전문 변호사도 연결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백화점과 거래하는 화훼 도매상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꽃집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쌓은 인맥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선영입니다. 백화점 본사 감사팀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팀요? 무슨 일이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직원 괴롭힘 건입니다. 아, 그러시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지역 언론사에 다니는 지인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혹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 쓸 생각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주 좋은 소재가 있어. 대형 백화점, 임신한 직원 괴롭힘, 성희롱, 협박. 증거 다 있어. 그거 진짜면 특종인데. 그래. 준비해서 연락할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만날 시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유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처리할게. 넌 유진이 곁에 있어줘. 백화점 5층에 도착했습니다. 남성복 매장. 그곳에서 유진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 저는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유진을 괴롭힌 그 인간. 이놈이구나. 저는 그가 손님 응대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유진 씨 아시죠? 순간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네, 누구요? 박유진. 이 매장에서 일하는 당신 부하 직원.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유진 씨요. 알죠.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박유진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잘 걸렸네. 아, 그러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 안녕 못합니다. 당신이 유진이한테 한 짓 때문에. 제가 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너 없으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말라고 메시지 보내나요? 임신한 직원한테 무거운 짐 옮기라고 시키나요? 협박하나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다요.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유진 씨랑 저는. 당신이랑 유진이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당신이 괴롭힌 거죠.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며느리에게 손댄 대가를 치르셔야겠어요. 그때 매장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백화점 본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실례합니다. 저는 백화점 본사 감사팀 김 과장입니다. 연락 받고 왔습니다.
제가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관련 자료들입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팀장님, 잠시 본사로 이동하시죠. 왜요? 저는 아무 잘못도. 좋게 가시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의혹으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본사 가서 자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상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오해는 무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 녹음, 증언.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경찰 조사, 법원 재판,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질 거예요. 대형 백화점 팀장이 임신한 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했다는 사실. 아마 꽤 화제가 될 거예요. 안 돼요, 제발. 상사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유진이한테 사과는 하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신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대가예요. 백화점을 나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완벽했어요. 증거도 확실하고, 백화점 측도 협조적이고.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감사해요, 지훈 씨. 그런데 괜찮으세요?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했습니다. 그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유진을 의심했던 것, 며느리를 믿어주지 않았던 것, 그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그 사람 이제 끝났어. 정말요? 응. 직위 해제됐고 경찰 조사 받을 거고 재판도 받을 거야.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해고될 거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유진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널 의심해서, 널 믿어주지 않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먼저 믿어줬어야 했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눈치를 보는지 물어봤어야 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엄마가 널 믿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유진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왔지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여성의 빛. 준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결혼 선물이야. 유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꽃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에는 가시가 있어. 아름답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지.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유진아.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있고 준호가 있어. 네, 어머니.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는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뭐로 지을까요? 글쎄, 엄마는 너가 좋은 이름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머니가 꽃집을 하시니까 꽃 화자가 들어가는 보화로 지을래요. 보배보에 꽃 화자, 귀한 꽃, 보화. 저는 그 이름을 되뇌어 봤습니다. 보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귀한 꽃처럼 소중하게 키우자.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 유진이 온갖 고통을 견디며 지켜낸 생명.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유진을 의심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게 가족이니까요. 에필로그. 1년 후 꽃집 앞에서 유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일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유진아. 아기 돌봐야지. 아기는 오빠가 봐주기로 했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꽃 정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유진이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함께 꽃을 정리하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꽃잎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